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혹은 영성가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마음을 잘 보살피려고 해도 사실 자녀와 관련한 일이나 교육에 있어서는 많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4살이 다 돼가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주관도 뚜렷해지고 많은 것들을 독립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 외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아이의 재능은 어떻게 발견하고 도와줘야 하는지, 제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터 레븐슨과 웨인 다이어의 책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레스터 레븐슨은 세도나 메서드로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꿔준 영성가입니다.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 2번째 책 가족관계 챕터의 일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과 자식을 통해 행복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혹은 나 자신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문제의 답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해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이다. 그는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행복하다. 결혼 생활의 불행은 100이면 100, 상대방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데서 온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상황에 끊임없이 부딪히므로 자신이 최선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고 활용해서 사심 없는 사랑을 의식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돕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도우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두라고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주면서 인도하고 사랑해주면 된다고요. 우리는 지도가 아닌 인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자유롭게 놔두면 스스로 어른들에게 인도를 요청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우리가 먼저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아이들은 지배받고 명령받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타고난 호기심이 있고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능성과 대안을 보여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아이들을 속이더라도 아이들은 우리의 기분을 알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사심 없는 사랑을 주면 그 아이의 내면에 그 사랑이 길러지게 되며 아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해요. 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날 돌봐줄 거야.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존 전략으로 착한 행동을 통해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지면 나쁜 짓이라도 해서 주의를 끌려고 하는데 그건 잠재의식 속에서는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긋난 행동 패턴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신은 그릇된 짓을 하고 싶어 하면서 자녀만은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녀의 눈에 부모가 정직하지 않게 보이게 하는 것이며 이게 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좌절시켜 반항적인 마음을 품게 만든다고 합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아이와 어른 사이의 진정한 가치는 키와 경험밖에 없다고 해요. 하지마 라고 말할 때 부모는 금기를 주입시키고 있으며 해 라고 말할 때는 강제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양쪽 다 아이의 내면에 무력감을 일으킵니다. 모든 아이들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개인입니다. 아이들을 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개인들에게 허용하는 권리를 아이들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웨인 다이어의 자녀 교육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이 책의 저자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첫 챕터의 제목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따라가라. 그곳에 육아의 정답이 있다. 실제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육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삶을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며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길 바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길 바라는 등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웨인 다이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더라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가치관과 삶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으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고요. 레스터 레븐슨의 자녀를 돕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도우라는 말과 같죠. 부모와 아이는 함께 걸어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해요. 이것도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키와 경험밖에 없다고 말하는 레스터 레븐슨의 말과 같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자신이 배울 의지가 없으면 속위에 경일 끼죠.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아이가 가장 필요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돕는다면 아이도 부모의 삶도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그저 제멋대로 하도록 두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 창의력, 모험심 등을 가진 아이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이미 완전한 아이의 존재와 선택을 존중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가 무례하게 굴면 엄마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므로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안 돼 라고 권위를 갖추어 말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겠죠. 아이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절대 속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다그치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칭찬해주면 됩니다. 또 예의는 아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그걸 위한 교육은 아이가 알아듣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유를 납득시키고 야단 맞는 것과 관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이의 행동과 아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낮은 성적은 열등하게 느껴지고 홈런은 멋지게 생각되지만 낮은 성적이나 홈런이 아이는 아닙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실패는 뭔가를 배우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는 실패로 두려워하고 칭찬에만 목을 맵니다. 행동이 아닌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아이는 변화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몰입하고 있는 아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 어떤 상황이든 매일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불쾌함 속에서 유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어도 닦을 접시가 있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칭찬받은 것을 통해 아이는 성장합니다. 아이가 한 노력을 칭찬하고 타인을 돕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려주는 것만으로 아이의 의지를 북돋워준다고 합니다. 또 그런 칭찬들은 미래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도 높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좋은 행동을 칭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 하며 시작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자신의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에 책임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단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아이로 커나갈 겁니다. 다섯 번째, 선택과 책임을 통해 스스로 화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분노를 받아주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대개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다 보면 아이는 분노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세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잘못 봄으로써 생긴다고 해요. 이것도 아이가 바뀌기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든 부모 자신이 화내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줘야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 즉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뛰어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것이 성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여섯 번째, 죄책감, 걱정, 스트레스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수했을 때 화내고 창피를 주면 죄책감이 생기며 이번에도 1등 할 거지? 네가 이렇게 해야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아.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면 걱정이 많이 생기고 지나치게 꼼꼼하고 통제하고 긴장하며 경쟁하는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부모는 아이가 불안하지 않은 태도를 몸에 익히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죄책감, 걱정,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것을 보이는 것은 아이에게 그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활에 계속 간섭하고 목표를 정해주거나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비교, 판단, 비평하며 현재보다 미래를 늘 강조하고 아이의 걱정이나 불안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게 만듭니다. 7번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훌륭한 재능이 있다고 믿게 해야 하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임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행동을 제약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해요. 그냥 엄마 말 들어. 해도 안 되는 건 뭐하러 해.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아이의 기질을 평가하는 귀염둥이, 고집쟁이, 산만한 아이, 반항아, 부끄럼쟁이 같은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8번째,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며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부모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일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레스터 레븐슨과 웨인 다이어의 자녀 교육 부분을 봤습니다. 아이에게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잘 해왔다면 이미 이상적인 어른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제 아이와 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관계이고 싶습니다. 아이와 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볼 만하지 않나요?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애쓴 나를 꼭 안아주고 사랑하는 가족들만큼 그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